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일부 지역에만 관광객이 몰려 이외 지역은 유령 상권으로 전락했습니다. 원주민들은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만성적인 교통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해운대 센텀시티 일대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광안대교 접속도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2025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근무 중 흉기에 찔려 다친 경찰관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동료들의 외면 속에 계속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부산경찰청이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은 33.9세, 여성은 31.7세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지난해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4.2% 감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해운대 센텀시티 일대는 만성적인 교통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부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광안대교와 연결되는 접속도로를 추가로 설치해 교통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사유지 보상 문제로 난항을 겪다 5년 만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운대 센텀시티 교차로와 올림픽 교차로는 차량 통행이 많아 상습 교통체증이 반복되는 곳입니다. 주말이 되면 관광객과 백화점 쇼핑객 등이 몰리면서 일대가 마비되기도 합니다. 특히 해운대 그린시티나 기장군에서 출발한 차량이 해운대 장산로를 통해 원동 IC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통과할 수밖에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극심합니다. 보통 한 5분, 10분 거리면 주말이면 한 30분 넘게 걸렸어요. 그냥 주차장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처럼 센텀시티 일대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부산시는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 공사를 시작합니다. 접속도로는 해운대 장산로에서 백스코 요금소, 센텀시티 지하차도로 연결되는 접속도로 276m 구간입니다. 접속도로가 연결되면 해운대 그린시티에서 원동 IC 방향으로 가려는 차량들이 센텀시티 교차로와 올림픽 교차로를 지나가지 않고 센텀 지하차도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센텀 지하차도에서 올림픽 동산 삼거리를 연결하는 284m 길이 아래 차도도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센텀시티 교차로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올림픽 공원까지 갈 수 있어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도로 모두 센텀시티 교통량 분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해소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그동안 이제 원동 쪽으로 가던 차들도 훨씬 가까운 길로 빠르게 이쪽 지역을 지나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광안대교 요금소 두 곳인 백스코와 수영강변 요금소를 철거합니다. 주행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통행료가 자동 부과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인데 요금소 정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 공사는 오는 2025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대규모 테마파크와 대형 쇼핑몰이 들어선 오시리아 관광단지.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만 관광객의 발길이 머물다 보니 그 외 지역은 유령 상권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상권, 관광단지 개발로 토지가 수용된 원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분양받은 곳도 있는데요. 원주민들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7년 전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시작된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대입니다.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토지 이용 계획은 21차례나 변경됐습니다. 최초 상가시설 비율은 3.85%에서 6.7%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원형지 보전지역이면 허물어 이곳엔 대형 물류 판매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대기업에 어떤 하나의 특혜를 준 그런 형태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시리아 단지에 있는 원형지 보존지역은 원형지 보존지역을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미식일상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밖에 있는
밖에 있는 모든 식당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사업 추진 당시 부산시는 국내 해양 문화 관광단지로 조성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수년 동안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공익 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결국 삶의 터전을 내주고 밀려났다고 털어놨습니다. 도시공사는 2014년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로 토지가 수용된 원주민과 상인 농민들에게 우선적으로 7평에서 10평 정도 땅을 분양했습니다. 분양권을 획득한 주민들, 동부산 생계협동조합을 설립해 부지를 매입하고 다시 장밋빛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초대형 쇼핑몰과 테마파크 등 특정 거점에만 블랙홀처럼 관광객들이 몰렸고 원주민들은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제 그 설렘화되어 있는 상업시설을 그 동부산 관광단지의 모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활성을 좀 시켜달라. 이 부분의 요구입니다. 현재 원주민들로 구성된 생계조합원은 모두 187명. 조합원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생업까지 바꿔 생계를 이어가려 했지만 결국 남은 건 부지 매입비의 이자에 건축 비용 등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용도 변경 논의도 뭐 필요하다면 앞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일단 그 관광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좀 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타운이 이게 지금 아직 안 들어서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일단 관광단지가 완성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부산시. 개발 사업 이면에 짙게 들이운 원주민들의 고통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정부가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해제했습니다. 시민들은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마스크 해제를 반기고 있는데요. 마스크 해제 첫날의 풍경을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일 아침 출근 시간. 정부의 마스크 해제 결정에도 지하철과 버스 승강장 이용객들 대부분이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벗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더욱이 최근 미세먼지까지 심해지면서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 홀가분하다는 반응이 큽니다. 이제 많이 안정됐고 이제 다른 나라도 마스크 해제하는 나라도 많은데 이제는 좀 벗을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벗을 것 같아요. 너무 답답했었어가지고. 대중교통은 아직까지 조금 감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당분간은 쓰고 다닐 것 같은데 조금 날이 좀 더 풀리거나 또 온도가 올라가면 답답해서 더 벗을 것 같아요. 반면 아직은 벗는 게 어색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기상조란 것입니다. 저는 아직은 마스크 해제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제 주변은 다 쓰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권고까지는 아니고 그냥 편한 대로. 정부는 20일 0시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 식당과 카페, 사무실과 학교 등 1차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해제에 이은 2차 탈마스크 조치입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지난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풀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7.5%, 위중증 환자 수는 54.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외에도 마트 역산의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됐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호흡기 감염병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고려, 그리고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하게 권고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 등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감염 취약 시설의 경우 마스크 자율화의 이점보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에 따른 위험이 더 크다고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남은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조정 등을 포함한 일상 회복 로드맵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20일 0시 기준 부산은 신규 확진자 82명 발생했습니다. 부산 지역 1일 확진자가 100명 미만을 기록한 것은 2021년 11월 30일 이후 처음입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70대 2명, 60대 2명, 50대 2명 등 6명이며 신규 재택치료 환자 수는 113명입니다. 한편 20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일주일 전 같은 시간대에 비해 100여 명 줄어든 177명이 확진돼 부산 코로나 확진자 수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일 낮 12시 33분쯤 부산 진구 한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행인 3명을 치고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식당 내부에 있는 손님 5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산 소방본부는 8명을 구조해 응급처치 후 7명은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인 중 60대 남성은 팔다리와 가슴을 다쳐 중상이고 나머지는 모두 경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전자는 7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일 낮 12시 50분쯤 부산 진구 범천동 팔금산 8부 능선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부산 소방본부는 소방과 산림청 소속 헬기 4대와 소방 인력을 투입해 1시간여 만에 불을 껐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임야 330제곱미터가 불에 탔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는 기장군 정관읍 큰 번데기산 5부 능선에서 산불이 발생해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은 33.9세, 여성은 31.7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7세, 여자 31.3세로 전년 대비 남자 0.4세, 여자는 0.2세 상승했습니다. 전체 연령별 혼인율은 남녀 모두 30대 초반에서 40.3건, 41.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지난해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4.2%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19만 1,700건이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40세부터 44세 사이 여성의 혼인 건수는 1,949건으로 집계됐는데요. 20에서 24세 사이 여성의 혼인 건수가 1,113건보다 많았습니다. 25년 전과 비교하면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은 93%나 줄어든 거죠. 같은 기간 40대 여성의 초혼은 3.9배 높아졌는데요. 이제 40대 초반 신부를 20대 초반 신부보다 더 쉽게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혼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20대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의 구조적인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되는 거죠.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기피하거나 만혼으로 이어진다면 저출산 해소를 기대하기는 힘들어집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집값, 사교육비 폭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젊은 세대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입니다. 지난 6일 근무 중 흉기에 찔려 다친 경찰관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계속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부산경찰청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부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주 발생한 부산 북부서 경찰관 피상사고와 사후 조치 과정에 대한 진상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타 지역 경찰관 등을 포함한 진상규명팀을 꾸려 사건 처리 전반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청 청문감사인권 담당관실에서는 다친 경찰관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사건 처리 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